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래쪽에서는 매수세가 있다. 둘둘 치킨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왠지 모르게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조금은 힘든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아래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봐야 될까? 오늘의 내용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찍 TV 앞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새벽까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과연 향후 장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히 20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체크할 것이고 지금의 큰 전략의 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거의 방금 우리 여성 앵커도 똑같은 표현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아니면 어쩌면 뭐 지금 쳐봐도 그럴 겁니다. 아마 이렇게들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강한 고용 애도. 그러니까 강한 고용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아니라 강한 고용에도 주가가 상승했다. 왜냐하면 이 앞과는 다르거든요. 이 앞에는 보통 오늘과 같은 미국 증시 고용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특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이 꺾여야 인플레가 꺾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이 꺾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쪽에 비중을 두면서 한결같이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은 강한 고용에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포착해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달라졌나?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한 고용에도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그림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나쁜 게 배드 이즈 굿이었는데 이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게, 경기가 좋다고 하는 게 이게 굿인가?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소위 고용에서 이른바 오늘 트리플 크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상당히 고용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시면 한결같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선물을 보면 밑으로 훅 빠졌다가 다시 뒤에서 도는 현상. 근데 이건 하나는 사실 나쁜 뜻을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비교 우위에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움직이지 않죠. 경기라는 놈을 물고 들어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좋은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쁜 재료를 끌고 가고 있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봐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오늘 시장이 제가 살 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설명드리고 또 다음 저한테 주어진 임무도 해야 되는데 조금 말을 빨리 하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말씀만 10시 30분에 좀 디테일로 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빅픽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2024년도에 최대 이슈는 역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낀다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방금 우리 사회자분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역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 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간접적으로 뭐냐면, 현재 주가는 위로 올라갈 때는 매물을 받죠. 그래서 사실 주중에는 별로 안 좋았죠. 목요일까지는 장이 안 좋았죠. 근데 반면에 또 밑으로 내가면 이 장은 저점에서 매수가 되면서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둘둘 치킨, 그러니까 10월 말에 2277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미 작년 6월 달에 2332라고 하는 과매도 구간이란 아무리 약재가 있어도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악재를 딛고 올라선 거죠. 마치 최근에 주식을 보면 뭐 하이브처럼 방탄의 군입대와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나니까 밑에서부터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올라가듯이 과매도 구간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277의 과매도 구간에서부터 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며칠간의 장저에 이러냐면 60일 동안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얘가 올라가다 두드맞는 건 당연한데 이것이 내려오면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수상에서 아직 얘는 올라가면 두드맞고 다음 주도 그런 현상은 반복될 겁니다. 올라가면 두드맞는데 이게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께 또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김 수장 언제까지가 매매하기가 편할 때 저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다. 그거 무슨 소리야? 온통 세상은 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라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면 엄청난 장이 올 것처럼 보이는데 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좋다는 거야.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숨겨진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전망과 보고내는 가위바위보. 바로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큰 맥점은 어디가 가장 투자자분들한테 매매가 편할 때는 금리를 내리는 그 시점 이유가 아니라 금리를 내리기 전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체크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저의 의견. 그래서 뭔데 어쩌란 말인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혼조 양상입니다. 주 중반, 주 뒤에 후반까지는 좀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내려가다가 금요일날 한 방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략하게 알기 위해서 바로 위에 오늘은 보조 지표를 끌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이 나쁠 때는 언제냐라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두 칸다. 소위 매도 올킬 구간이거든요. 이 매도 올킬의 구간이 있을 때 장은 이렇게 심하게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의 방향이 밑에를 가리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월간 단위 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둘 다 하단을 때렸을 때 장은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 얘가 내려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혼조인 이유는 아직 얘가 매도 올킬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혹은 뭐 우리가 징검다리 장세처럼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찐꽁빵꽁 뭐 복잡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얘는 어차피 올라가도 사실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TT 패턴이라는 것이 있죠. 혼자는 외로워 둘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꺾어 내려갈 때도 여기서 이렇게 왜 하바로 꺾어 내려가고 5일선의 하방으로 꺾어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20선 이렇게 하바로 꺾어 내려가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특히 5일선보다 20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수급이 밑창으로 확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밑에 5는 나왔죠. 이게 외바닥 2277포인트 이후에 이게 외바닥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는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위에서 무너지던 아니 밑에서 올라가던 독특한 패턴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을 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퍼펙트 패턴 말씀드렸죠. 주가는 진짜 상승단 상승을 주려면은 240선을 기준으로 해서 6선이 N자형 패턴으로 상방 패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20이 상방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렇게 N자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올라가다가 죽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냥은 N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손바뀜 현상도 적정하게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펙트 패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게 진짜 둘둘 치킨이 완벽한 바닥이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뒷구턴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특히 뒷구턴일 때 20이 뒷구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선이 올라갈 때 이거는 지금 외바닥의 영역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올라가다가 조정받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게 혼자인 이유는 왜냐면 얘는 올라가면서도 얘는 결국은 조정을 받았다 가야 되라는 전조건인 거죠. 근데 저의 견해는 네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게 너 이상한데? 야, 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거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차 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얘는 N파동의 영역권대에서 얘는 60일간은 내려와도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아까 큰 빅픽처의 글을 보면 금리를 실제로 내린 다음서부터는 별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그 분위기는 이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혼조인 이유는 올라가면 얘는 조정을 받았다 가야 돼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조정을 받는 것 자체가 하락을 위한 하락이 아니라 길게 보면 눌림목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얘는 올라가면 두드맞지만 내려가면 받쳐야 되는 혼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조금 더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테마주들이 득실하면서 이런 테마 저런 테마하면서 테마주 장세가 형성되는 이유가 당분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또 최근에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거기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제가 뉴스 얘기했죠. 우리나라 증시보다 상해 개념 증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이죠. 미국이 혼조였어요. 한번 보시죠. 미국을 잠깐 보시면요. 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뽑아낸 새벽 중시까지 강의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얘들도 보면 이게 발의 방향이 월초 아래로 때렸다가 월초 위로 때렸다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0.8, 무려 80%를 장중에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장중에 선물 옵션 하지 마시고요. 항상 S&P 선물을 옆에다가 투록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든든한 뭐랄까요, 이 전문가를 한 명 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매매할 때 미리 올라갈 때 어디서 두드맞겠구나, 내려갈 때는 어디서 받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림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당이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안 좋았잖아요. 지금 보시죠. 여기 보면 8월달 발해방이 아래였죠. 9월달 아래였죠. 10월달 아래였죠. 여기에 영향을 참 절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은 좋았죠. 이게 발해방이 올라가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 자체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혼장상을 보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게 나오냐. 얘도 어차피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제꼈다가 되는데 이건 사실 숏 3파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중급자 이상이 알아들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건 숏 3파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그럼 내갔다가 왜 얘가 월초 위로 끌어올렸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 여러분께 상당히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가장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핫한 거, 제가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저는 기본으로 여름이 은퇴하기 전에는 3분의 1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Why? 경기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 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31개월, 얘들은 66개월이나 기본이 66개월을 깔고 플러스 알파의 슈퍼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락장은 우리보다 더 짧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돈이 일하게 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일하게 하라. 내가 일하는 것은 노동으로 버는 내 재산이고요. 그거 말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부분은 돈 일하게 되는 부분인데 현재 제가 찾아낸 것 중에서는 미국 관련된 것이 돈 일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종목 군단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쓴다, 뭐 마소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많은 종목이 있지만 엔비디아를 놓겨보는 이유가 이 엔비디아가 결국은 새로운 혁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 여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갔는데 저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1년 후, 3년 후, 10년 후 주가가 너무 궁금하다는 표현을 참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다만 중간 마디존에 걸려 있는데 그게 $500를 가격이 마디존이라고 얘가 쭉 빠졌잖아요. 이때 여기서 턴 거를 저희가 어디로 바꿔드렸냐면 바로 AMD로 바꿔드렸거든요. 그러니까 AMD는 이미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오늘 다소 위아래 왔다 갔다 했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미국 주가가 밑으로 가다가 얘를 탁 튕겨 올라가게 된 것이 뭐냐면, 야, 이것 봐라. 이게 AI에 대한 이 반도체요, 이게 확장되고 이것이 향후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AMD에서 차세대 AI 칩을 공식 출시를 밝혔는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 성능 H100에 비해서 한 2.4배가 뛰어난 메모리 밀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6배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다 하면서 AMD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뭔가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주도주 섹터,
그래서 국내 시장도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이 주말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것들이 끌고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식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 분위기가 약간은 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뒤로 후퇴했거든요. 그럼에도 끌고 올라가는 이 분위기는 뭐냐면 결국은 경기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그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을 품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끌고 올라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까 서두에 미국 증시가 이게 바뀌고 있나? 그러니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나? 분명히 그동안은 배드 이즈 굿이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입니다. 자, 어제 밤에 나온 지표인데요. 11월 비녹음 일자리가 19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이 전문가들이 집계한 이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왔지만 뭐 자동차 노조 부분 또 헐리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트리플 Q라는 얘기했죠. 근데 이 일자리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노동에 대한 이런 그 쭉 현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임금에 대한 부분들 여기 평균 특히 우리가 그 평균 임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평균 임금도 지금 0.4%가 위로 올라가면서 10월에 0.2보다도 더 올랐고 예상치가 0.3인데도 이거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노동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보통 뛰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금리가 영향을 받고 있죠. 금리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냐라는 걸 본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금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자 요건 좀 지난번에 요 내용이고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얘가 밑에서 또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인플레에 대한 것들이 아니면 연준의 피봇이 좀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결같은 미국 증시의 공식은 무조건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 개 유튜브에서 했는데 이게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반 뒤에는 뭐를 물고 들어오냐면은 경기 침체를 몰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유가도 잠깐 볼까요? 유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인플레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여기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나 급격하게 빠져버린다는 것은 그 내면에는 뭐를 품고 있냐면 반드시 경기 침체가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소프트하게 오는 게 아니라 하드하게 온다는 걸 품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좋지만 전체 흐름이 방향이 내려가는 건 좋지만 너무 깊숙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앞서 여러분께 어떤 표현을 들었냐면 지금은 어쩌면 배드 이즈 굿이 아니라 굿 이즈 굿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한편으로 부담감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왜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한편에서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년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다가 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내가 베팅을 해서 먹자. 근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패드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때는 뒷걸음질 쳐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주시장에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이거는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실 저는 저희 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딴 데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떨 때는 TV에 방송 출연한 사람끼리도 의견이 조금 갈린 내용이고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금리는 시장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면 아마 유튜브 보고 보면 거의 반은 갈릴 겁니다. 과연 금리를 내리는 건 긍정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년 장세에 빅픽처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금리라는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년에는 시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에 아주 수면 복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팩트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좋은가요? 내리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지금 시장이 아까 보시면 미국 채수익률이 내려갈 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11월 달 장세가 올라갔듯이 그럼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내년 장세 사람들이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투자식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했지만 10시 30분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러 왔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빅픽처 그림의 체크 포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S&P 500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1월 달 1번이요. 참 1번 요 구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2000년도에 IT 버블과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질 때 금리가 6.5에서부터 금리가 1%대로 내려왔던 이유입니다. 이때 이후에 주가는 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구간, 2008년도 리먼 사태입니다. 역시 이때는 처음으로 양적 완화까지 되면서 주가가 떴고, 여기 3번, 가장 가까운 코로나19 사태 때도 금리가 제로였고 양적 완화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간 것만 신경 쓰는데 그 앞에 어떤 과정이 먼저 나타나는지 이 앞당겨 보시죠. 여기 좀 화살표를 여기 거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금리를 6.5에서 금리를 1%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금리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1번 구간이잖아요. 금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었을 때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일 때 주가가 올라갔나요? 신구님 어때요? 아니요, 내려갔습니다. 이게 금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리 치고 저리 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금리가 제로일 때 주가가 폭등했어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저금리였을 때, 초저금리였을 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주가는 폭락은 좋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6.5에서 1,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5.25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게 나타날 때 금리를 여기도 화살표 보면 내려가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같이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니 금리를 내리는데 주가는 왜 폭락을 했을까? 또 이런 그 픽픽처 그림이 내가 좀 염두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 또 다른 거 한번 갖다 드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금리를 여기 이 구간은 금리 올릴 때죠. 이 구간 보시면 여기 아시다시피 2015 그러니까 2015 여기네요. 여기가 2015년도 12월이거든요. 금리를 처음으로 올릴 때입니다. 금리를 처음 올리니까 주가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제니 앨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달에 제니 앨런이 항복선언하죠. 우리 내년에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 오히려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있어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는 2015년 12월이고요. 여기는 2016년도 12월이거든요. 여기는 금리가 올렸는데도 옆으로 눕습니다. 다르죠. 여기는 폭락하는데 옆으로 눕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기 2017년 3월, 6월, 9월, 12월 2018년 3월, 6월, 9월, 12월 금리를 3번 올리고 금리를 4번 올렸을 때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금리가 내려가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지금의 장을 보면 작년 장을 보시죠. 작년 장을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얘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올라갔는데 작년에 금리가 올라갈 때 장은 내리꽂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나의 재산은 내년에 투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뭐 테마주라니 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께는 한 장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계절 법칙. 근데 이거를 그냥 보거나 외우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화살표를 잘 보십시오. 화살표 보시면요. 경기가 나쁜데 화살표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려갈 때 요거는 마이너스가 조그만한 마이너스. 내려가는데 가파르지는 않으니까 약간의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금리 보시죠. 금리가 확 빠져 있죠. 금리가 확 빠져 있는 것은 플러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결론. 금리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할 때는 금리를 독립변수로만 보면 얘 하나만 놓고 보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면 부정적이고 금리는 낮으면 좋은 겁니다. 단독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를 끌고 들어오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한편에 뭐를 끌고 오냐면 경기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금리를 내릴 때 이게 경기 침체가 나빠서 경기 침체가 와서 이게 금리를 내린다면 얘는 금리 내린 것 자체는 플러스가 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구나 할 때 그 각도는 굉장히 가파르다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랑 똑같으시다는 거죠.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조그만한 플러스를 줄 뿐인데 얘가 경기가 침체가 가속화가 된다면 이 마이너스의 이 크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은 마이너스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모르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항상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가란 세숫대에 있는 물의 온도와 마찬가지다. 그럼 이 물의 온도는 주로 경기하고 금리하고 따로따로 노기 때문에 한쪽에 더운 물이 많고 한쪽에 찬물이 작으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가파르게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초저금리였을 때. 가파르게 가서 금리 초저금리일 때는 이 합은 주가가 올라가는 쪽의 합. 그러니까 소폭의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상은들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인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훨씬 크니까 합이 플러스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주가 올라가는 것이 두 개 합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다가 찬물과 더운 물이 있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런 내년에 금리를 내렸을 때 이전이 좋다. 금리를 막상 내리면 위험하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금리를 올렸다가 아까 보시면 아까 그래프를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보면 금리가 6.5에서 금리가 1로 갈 때 금리는 내리는 거는 플러스입니다. 금리 자체는 플러스인데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서 더운 무력하는 것이 조금의 더운 무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쁜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합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지는 겁니다. 그다가 초저금리일 때 왜 뜨냐면 금리를 내리니까 이게 금리 수준이 초저금리 되니까 이 금리 수준이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면서 경기에 하락하는 각도는 완만해지니까 항상 주가가 뜰 때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장에서 오는 이유는 금리가 경기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가고 초저금리 되면서 세수자의 더물이 많으니까 이게 찬물이 섞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개 합을 보시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금리 자체는 내려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면 금리 내려? 시중에 돈도 풍부해지고 긍정적 역할을 줄 수 있는 건데 근데 금리를 내렸을 때 나타나는 각종 지표들 특히 지금 내년에 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CEO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JP의 다이먼 회장, 그죠?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또 JP모건의 투자 전략가는 뭐라고 하지 않냐면 내년에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를 연준에서 극단적으로 내지 않으면 뭔 일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일본은 극단적으로 나쁘게 하는 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오늘 장을 보니까 이게 내년에 금리를 내리는 건 알겠는데 이게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확 부러지는가 보는데 오늘 고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까 12시 이후에 하나 재면 지표가 나타났죠. 바로 미시간대에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나왔어요. 그게 1년짜리가 얼마가 나냐면
1년짜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3.1이 나왔는데 이 앞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나냐면 4.5였어요. 이게 5년짜리만 하더라도 전달에 3점인데 이게 2.8 낮아졌어. 인플레는 낮아지는데 고용을 보니까 이게 낮아지면서 이게 확 부러지면 아까 했던 대로 경기 침체하는 것이 확 오면서 금리를 내려봤자 의미가 없는데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고용은 나름대로 살아있는데 인플레는 꺾어지는 게 심하게 나타나.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별로 두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그래서 일부 골디락스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몇 번 돌리고 돌리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공격적인 매매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봐가면서 대응하는 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지금 이 장은 갈 때 가더라도 한번 제꼈다 가야 되는데 not bad. 저는 지금의 시장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2277 여기 중심으로 해서 석 달을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요. 지금 이 장이 왜 나쁘다고 보지 않은지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붉은 악마와 녹색 그라운드다 그러는데 여기 2020년대 장 한번 올라갈 때 보시죠. 여기 보면 녹색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죠. 녹색 그라운드가 이렇게 했을 때 붉은 악마들이 이 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여기가 키포인트죠. 소위 뒷구턴 얘기 나온 거죠. 계속 붉은 악마들이 여기 놀고 있죠. 괜찮은 겁니다. 여전히 Are you okay? I'm okay. 괜찮습니다. 그다가 맥점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죠. 얘를 녹색 그라운드를 살짝은 침범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처럼 여기가 위가 8이고 여기가 2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이 여기서부터 꺾을 때 어떻게 여기서 꺾느냐면 5대5부터 얘를 5대5로 여기 위에 있는 기럭지와 여기가 같아지는 5대5부터 장이 바뀌어지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본격적으로 밑에서부터 뒷구턴 나오는 거죠. 이거. 이러면 이제 장은 밑차고 내리게 다시 하는 겁니다. 이 녹색 그라운드 밑에 넘어져 있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신구님 어때요? 이해가 가나요? 네. 이렇게 녹색 그라운드 밑에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장이 작년에 6월달, 9월달, 10월달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얘가 위를 얘가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찐권빵 하다가 드디어 여기처럼 뒷구턴 나온 것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뒷구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측은 예측이에요.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이 어떤 배팅을 하고 있는가를 항상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뒷구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번에 거꾸로 밑으로 뒷구턴 나왔죠. 여기처럼 얘가. 그럼 얘가 지금 이 장이 다시 돌아서려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당연히 그 다음 이 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얘가 이 그림을 조금만 내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처럼 이렇게 가줘야 이게 긍정적인데 얘가 지금 아직 그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달리다가 드디어 얘가 여기를 골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하는 건 하나도 이상한 조정이 아닌 거죠. 죽어야 사는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얘를 깨고 내려갈 때 이제 12월 달과 1월 달 봤을 때 얘가 또다시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 녹색을 얘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시장은 여전히 혼조구나. 이걸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오. 왜 이걸 예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30년 이상 됐고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종합 그러면 그래도 김종인 초상이 나름 그중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지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얘를 내가 예측은 한다 하더라도 실제하는 건 대응의 전략으로 풀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똑같이 내려와 버리면 얘는 계속 여기를 아직까지 탄탄한 바닥으로 인식 안 하는 겁니다. 얘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근데 얘가 만약에 어차피 조정은 어딘가 와야 되는 필수적인 이 조정인데 이러면 여기서부터 딛고 턴한다면 얘는 그렇다면 아까 했던 이 세수대의 찬물과 더운 물 중에서 금리는 내려와. 그럼 얘는 이거 자체는 독립적으로는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올 때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거야? 얘가 경기 침체가 세게 와버리면 얘는 찬물이 돼버린 거죠. 금리를 내려도 얘는 경기 침체가 강하게 와버리면 이거 성격은 역실적 상승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오는데 소프트하게 와 아주 유하게 온다 그러면 이 시장의 모습은 이 두 개 합으로 나타날 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처음에 주가가 확 빠졌다가 이거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건
이거 조기 금리나 물 건너간 거 아니야? 그래서 확 빠졌다가 또 한 번에 가만히 시간 두고 생각하니까 아닌데? 이거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오는 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되면서 다시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 세트에 있는 이 무료 온도를 찬물일까 덤물일까를 고민하는 시장의 그 고민이 그대로 담겼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막 찍더라는 거죠. 무조건 솔직한 얘기로 여기 뭐 한국경제TV든 어느 TV든 보시면요. 다들 찍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쪽으로 찍습니까? 무조건 간다는 쪽으로 찍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내 시장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해볼 만하다는 쪽에 저도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베팅을 거는데 실제적으로 얘들이 금리를 인하를 딱 때렸을 때 이게 이 경기가 이게 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호재로 인식할 범위 내에서 얘가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게 버리면 금리를 인하는 그 시점부터 올해 주가는 거꾸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여러분들 작년 1월 달에도 보시면 무조건 간다에다가 베팅을 걸었던 거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연결시켜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내년 이후의 주가가 매우 궁금하다. 거기다가 AMD까지 나오면서 AI 차세대 칩 어쩌고 저쩌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얘들이 어쩌면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것을 얘들의 경기 침체를 약간 완화시키면서 오지 않겠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이 세트에 담겨있는 찬물 더운 물에 그 물의 온도가 얘가 만약에 차가워져도 그리 차가워지지 않고 약간 미지근하겠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그럼 얘가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완만만한다면 어떤 장세 될까요? 최소한 테마주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장세를 겹을 필요가 있다. 그럼 2024년도 우리가 받은 것은 뻔한 거죠. 나는 지금부터 이제 세트에다가 물을 놓고 금리라는 이 놈과 경기라는 이놈을 놓고 두 개 합의 온도가 플러스가 되니 아니면 더물이 되니 찬물이 되니 얘가 가장 핫 이슈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얘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지 시장은 이거에 고민하겠구나. 그리고 이 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도 여기에 고민하겠구나. 근데 이건 월가 사람들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메이저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지만 방송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제가 10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얘가 조정받는 것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얘는 올라가도 중방이지만 내려가도 중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단된 저점 매수가 있다라는 쪽에다가 비중을 걸고 있고 다만 장이 빵빵 치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분간 테마주 중심의 장세는 연결될 것이다 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2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채영 캐스터. 네, 이어서 황금 캔들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골라주셨습니다.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최근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죠.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인쇄 회로기판의 수출로 국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지 함께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BTS의 공백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다시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을 내놓고 있는데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이렇게 다음 주 황금 캔들주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그럼 김동철 소장님이 준비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머티리얼즈 단어 들어가는 종목들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자, 이 종목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벌써 지난주 데이터에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여서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때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될 거야라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900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약간 반토막 정도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이후를 봐야 되겠죠. 올해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 그 다음에는 무려 1200억 정도로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약간 위아래로 찡꽁빵꽁한데 일단 먼저 하단은 마틴 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 회복이 좀 지연되는 거라서 좀 전체는 좋지 않았는데 이제 이 하반기 이후에 특히 내년 이후에는 소위 실리콘 파츠에 대한 수요 회복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단들은 역시 조정받을 때마다 적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이 종목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받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주가가 조정받은 놓여져 있고 특히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도 향후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똑같이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뭐 AI 그러는데 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또 이 종목도 수혜성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가속기 대형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판가 인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서도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을 보면 아까 제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데 한번 그래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당 고점대 많이 빠졌죠. 근데 밑에 지금 어디 놓여졌냐면 마틴 결전에 놓여져 있죠. 네. 특히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60선이 외봉의 영역권대 놓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외봉에서는 주가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자, 이수페타시스가 왜 AI 인공지능 연결돼서 왜 관련주로 수혜성 종목이냐 그럴 텐데요. 이 이수페타시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요새 핫하게 제미나이 얘기 나왔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 관련된 주요 기업에다가 그 PCB를 여러 개 쌓아 만든 소위 메인보드 기판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수페타시스는 역시 주가 위치도 그렇고 우리가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배팅을 쓸 때 항상 말지만 이게 방송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가와 시가 아래 정도에서 한 3분의 1을 쏘신 다음에 나머지는 밑으로 조정할 때 나눠서 쏘시는 이런 매매 전략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하이브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엔터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아마 저희가 한 2주 전인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원래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종목의 스타일과 좀 다르다라고 또 우리 사자분이 또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인데 그래프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진짜 참 많이 내렸고요. 우리가 그 흐름상 보면 60선 역시 외봉형에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에 놓여져 있고 지난달은 얘가 지금 음봉의 영역권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서 이거 스타일이 좀 다른데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었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바로 BTS의 군 입대와 연결되면서 그동안에 하이브를 먹을 살았던 건 이게 방탄이 거의 다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없잖아.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였고 특히 내년에 뭐 신인 걸그룹을 비롯해서 또 새로 나오는 이 등장 뉴페이스만 하더라도 3개 이상의 그룹이 또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역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조정심마다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면 얘는 이건 하락장이야. 이런 그 추세 빅픽처 그림이 박혀 있어야 되고 그 하락장을 갈 때 얘가 어디서 멈출 거야. 우리가 거기를 그린존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2332, 요번엔 2277 이 포인트였잖아요. 그럼 얘가 밑에서부터 움직일 때 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이 장이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픽픽처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소개하는 우라카미 구매 4개월 법칙에 대한 그 내용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면서 얘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지금 움직였을 때 지금 12월에 주도주 섹터는 뭐야? 이거 아주 간단하게 잡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섹터 중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또 좋은 전략가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